자,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제가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자리인데요. 만약에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이런 강의는 해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최명숙 회장님과 해적 이지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산을 동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지리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지리산입니다. 저 최고 명산보다도 사람들은 항상 일출을 되게 보고 싶어합니다. 특히 1월 1일 날 섣달 1월 1일 날 해돋이를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리산 일출하고 석굴암 일출입니다. 경주의 석굴암 일출과 지리산 일출이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1월 1일 날 이렇게 춥지만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리산을 올라와서 이렇게 일출을 봅니다. 이게 지리산 일출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전에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나름대로 가슴이 뿌듯하겠죠. 이제 올 1년은 잘 해결되겠다. 자, 이게 지리산 일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도 보십시오. 간접적으로 일단 문화유산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일단은 책에서 글로 읽는 방법. 그러면 한 3분 반 정도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나 책에서 일단 읽고 그 다음 이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화재를 알려면 책에서 읽고 이 그림을 보고 현장을 직접 가는 거죠. 그 현장을 직접 간다는 게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문화재 현장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재에 한해서는 여러분이나 일반인이나 전부 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선에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식만 분명히 해주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여기가 석굴암이거든요. 자, 석굴암. 여러분, 석굴암을 새벽에 가면 항상 이렇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새벽에 가면. 석굴암은 365일 가운데 거의 한 반 이상은 아침에 가면 이렇습니다. 안개가 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등학생들 옛날에, 지금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초등학생들은 그게 불국사 근처에서 잠을 자고 여관방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옵니다. 눈 부시시 떠가지고, 그죠? 새벽에 나오죠? 이렇게 지금 줄이 끝도 없이 길죠? 보세요. 이럴 때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저렇게 줄이 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줄 3분만 하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석굴암 들어가 보셨죠? 석굴암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죠. 저 안에 들어가면 앞에 유리판으로 일단 막아 놓습니다. 유리판으로 막고 앞에서 바라보시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딱 5초 동안 볼 수 있습니다. 5초.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밀려가지고. 내가 장애가 있어 불편해. 그게 아니다니까요. 무조건 일단 밀려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5초. 많으면 5초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설명할 시간은 전혀 없고요. 그냥 밀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죠.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사진 찍으면 나는 석굴암 갔다 왔다. 끝. 이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기억은 나시죠? 제가 주말에 가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줄이 복잡해요. 주말에 가면 끝이 없어요. 저기서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가능하시면 가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줄이 많습니다. 길죠. 자, 여기 동지 일출 보러 이렇게 새벽처럼 또 나왔습니다. 동짓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밤을 새어서 기다리다가 동지 일출을 보려고 기다리다가 보시면 이 동지 일출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말하는 3대가 덕을 사하면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아까 전에 말하는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아까 전에 이게 나와 있죠.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우리나라 영산이죠. 여기 그죠? 영산.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여기서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가장 신성한 장소. 이렇게 그죠? 지리산 노고단 해발 1507m. 보통 일반 사람이 화엄사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성삼지에서 올라가면 보통 3시간 47분, 4시간 걸린다는 이게 노고단입니다. 자, 왜 제가 노고단을 했는가 하면 이게 보십시오. 지리산 노고단을 전동 휠체어로 장애인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하죠? 이렇게 이제 그죠?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혹은 1박 2일 숙박하거나 당일 탐방하는 체험 과정을 실시한다. 혹시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실 수 있겠는지요? 만약에 이걸 문화유산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하시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전국을 거의 다 가봤지만 저도 여기 못 가봤고 석굴암을 제가 수십 번 가도 아직 일출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저달 덕이 없는 거죠. 자, 주로 여기 가면 이렇게 노고단 일출을 볼 수 있고 노고단 운물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힘을 이렇게 억질로 산 정상을 올라가면서 내 힘을 가시하는 것이 과연 정답은 없습니다만 맞을까요? 하는 데는 저도 좀 의문이 가죠. 굳이 내가 이빨이 강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굳이 뭡니까? 병따기 없이 이빨로 병을 따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얘기죠. 내가 주먹이 세다 해서 앞에 벽돌을 10장씩 놔두고 막 깨는 게 그게 꼭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의 기운이 워낙 좋고 우리 문화재가 워낙 좋다면 저는 산 정상을 올라가기 이전에 평지에 있는 문화재를 먼저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바로 내리자마자 볼 수 있는 평지에 있는 문화재를 여러분들이 제 도움을 조금만 받으시면 그런 데를 제가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를 먼저 가 보시고 여기서 어느 정도 충만이 되면 산 정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야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죠? 평지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보입니까? 여기가 그 유명한 신라시대 문무대왕이 누워 계시는 해중릉입니다. 경주에서 30km 떨어진 동해 앞바다, 세계에서 유일한 임금이 누워있는 문무대왕 해중릉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바로 앞에까지 차가 갑니다. 차 안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출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거죠.
여기가 경주에 있는 황룡사 절터입니다. 황룡사 절터. 사람들은 경주에 가시면 대부분이 석굴암 불국사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경주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저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분황사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전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걸어가시면. 여기가 25,000평입니다. 25,000평짜리. 자, 보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평지니까 걸어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데를 왜, 그죠? 빼먹고 굳이 산 정상을 유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를 조금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문화재를 좀 안다고 초보자들은 대부분 경주 오시면 대부분 가시는 데가 석굴암 불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문화재 현장 가실 때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데가 제일 하수입니다. 그게 제일 낮은 문화재 답사 코스입니다. 사실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에서 옛날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화재 보는 최상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경주 가시거든 자동차를 타고 분황사 앞에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바람 소리만. 일단은 보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센터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중심인데 중심에서 바라볼 때 바로 앞에 산이 보이죠? 바로 앞에 산을 보시면 결국은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신라시대 사람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 앞에 산이 보이죠?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센터, 이렇게 라인을 꺼서 건물을 짓는 거죠. 이 황룡사, 여러분 황룡사는 일반인이나 장인이나 전혀 구별 없이 누구나가 관심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데니까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보면 여기가 구청 목탑자리입니다. 구청 목탑자리.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것이 옛날 1238년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이 났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가상의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동지일출을 이분들이 보러 나온 거죠. 그러면 해가 7시쯤 뜰 거 아닙니까? 7시.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든 안 받든 출입을 6시부터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입을. 네. 근데 지금 불국사나 석굴암 입장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 9시죠.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일찍 가가 사정사정해도 안 된대요. 사정사정해도. 제가 보시를 하겠다도 안 된대. 9시까지 기다리래. 이렇게 행정이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여기 석굴암에서 동짓날 일출은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밤을 새우던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 자체가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외골수 아니면 좀 약간 뭡니까? 좀 융통성이 없으면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지어봤죠. 이렇게 지어봐가 진짜 맞을까? 이렇게 딱 해보죠. 여기가 동남쪽 30도거든요. 여기 동남쪽 30도인데 여기인데 보십시오. 또 해가 여기 뜨잖아요. 동짓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이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만약에 되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면 반드시 새벽에 가서 이런 거 찍는 이제 버릇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이런 데가 평지도 있고 산 중턱이 있는데 오늘 마침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평지 위주로 이런 데가 의외로 많으니까 일단 산을 고집하지 마시고 평지 중심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왕릉 아닙니까? 왕릉도 보십시오. 평지죠. 가시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가시기에. 역시
너는 피라미드가 최고야.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봅세요. 여기가 사도세자능입니다. 얼마나 평지입니까? 가시기가 정말 평평한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불교와 유교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가 태어난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유독 산이 많죠. 이 한반도에 있는 산이 보십시오. 4,400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북한은 제외하고 한반도에는 4,400개인데 이렇게 추천하는 데가 1,300군데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더라도 평생 산에 가다가 늙어 죽습니다. 그만큼 산이 많다는 거죠. 산이. 그러니까 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 그 기운 자체가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인의 기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질이 저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하면 국뽕이 되겠지만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한국인으로서의 기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 기운을 당신이 어떻게 잘 아냐 보십시오. 똑같은 인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인삼 먹는 거 맞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 인삼만 좋아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못 살 때 일본에 가면 무조건 뭡니까? 코끼리 밥솥 사오고, 그죠? 코끼리 밥솥 사오고, 소니 사오고, 하여간 뭔가, 그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있는 뭔가 사가지고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제. 똑같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이 씨앗을 뿌리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은 천차만별이죠. 그 차이가 왜 그러냐?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관가하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가는 순간 기운 자체가 달라지지요. 다른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는 한국인일지 몰라도 기질은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이 기운. 그래서 이 기운 자체, 이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내가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막연한 자부심이 아니고 그 기운을 문화유산과 같이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뭡니까? 보람된 나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늘, 여러분들 예전에 TV가 없을 시절에 밤에 불빛도 없고 TV도 없을 때 밤만 되면 뭐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겠죠. 하늘을 바라보면 반드시 보이는 게 북극성과 북두칠성 아닙니까? 저 북극성과 북두칠성, 저 신앙이 우리 조상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아까 전에 말하는 배사, 님수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지만 하늘에 있는 저 북극성, 북두칠성 저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인 것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여기 북두칠성을 보시면 북두칠성인데 끝에 두 개 있죠. 이 끝에 두 개.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이 정화수, 맑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죠. 우리 낭부님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하도록 비나이다 할 때 원래 정화수가 저기 북두칠성이 보이도록 그렇게 놓아야 돼요. 사실은 북쪽에 북두칠성이 여기 그림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북쪽을 향해서 저 그림자가 요 정화수 물 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요 끝에 두 개 있죠. 요 끝에 두 개. 요 두 개 여기 요 별 이름이 지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저 별을 보고 이제 비는 거죠. 비나이다. 그러니까 저 북극성과 북두칠성 저것도 우리 민족과 항상 같은 궤를 이루면서 가는 그런 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땅에서는 배산임수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항상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항상 우리 문화재 현장을 가다보면 북극성, 북두칠성과 관계되는 문화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우리 대한민국에는 문화재가 좋은 게 많아 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인들이. 지금 세계인들이 인정한 문화재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세계유산이 16점, 기록유산이 20점, 인류문화유산이 23점, 세계유산이 보십시오. 1199점, 494점, 677점인데 이런데 보시면 우리 문화재가 이렇게 많다 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저게 어때서 그지? 한데 이거는 문화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적은 인구를 가지고 역사가 길면 길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하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문화재 현장을 가면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뭡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미국 갈래, 스위스 갈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장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문화재입니다. 이게죠. 저게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우리 문화재죠. 보시면 석굴암 불국사 종묘부터 해가지고 이것들이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반드시 한번 그죠?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여기를 전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 게 아니고 한 10번 이상 가봤습니다. 전부 다 책을 쓰려고요. 외국도 물론 가봤습니다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는 여러분들 현장을 그냥 가죠. 현장을 그냥 가면 감탄만 하고 옵니다. 감탄만. 어머 멋져. 대단해. 이렇게 감탄만 하고 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 갔다 오시면 경복궁은 자금성이 화장실보다 작네. 별거 아니네.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오시면 수학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시가리 꽁치 맡아네. 이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아예. 외국에 나가면 규모에 앞서다. 규모에 여러분 눌려버립니다. 규모에. 그런데 우리 문화재가 외국 문화재보다 좋다는 것은 가장 좋다면 국뽕 아닙니까? 여기에 사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상을 읽어내면 생각을 읽어내면 우리 문화재는 절대로 외국인의 문화재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는 반드시 공부하고 알고 보셔야지 그냥 현장 가가지고 원더풀, 어메이징 이것만 해가지고 돈 쓰고 오지 마시고 그죠? 그렇죠.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원더풀도 필요하고 때로는 규모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보시고 이걸 잊지 말고 그죠? 내가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문화재가 있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냥 가셔서는 이 자체의 위대성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헌법에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누가? 국가가. 지금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죠.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대해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죠.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문화유산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연도 보십시오. 1997년도에 문화유산 헌장이라는 것을 공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볼까요?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야 한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개성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하나, 이게 97년이죠. 장애인 인권 헌장도 보시면 98년도에 또 이렇게 채택되었어요. 장애인 마찬가지 어떻게 차별받으면 안 해야 된다 아니 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글로는. 그런데 문제는 글로는 이렇게 최고인데 문제는 지도자들의 실행 여부죠. 저도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면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공부는 했죠. 근데 문화재는 이런 말다시피 돈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집에 지금 돈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앞을 보죠. 계속 돈만 보고 앞을 추구했는데 자, 이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이 사건이. 숭례문이 불이 납니다. 숭례문이 불이 탁 나는데 이날 제가 이 사진을 봐보면서 진짜 이 사진에서 이게 방송을 하는데 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눈이. 저걸 가만히 보는데 저기 불꽃이 올라가죠. 불꽃이 막 올라가는데 저 불꽃 위로 뭔가 허연 게 올라가는데 우리 조상들이 영혼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딱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불꽃 속에서 막 메아리가 저한테 막 치는 거죠. 야, 조훈철이 너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문화재를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문화재는 안 하고 엉뚱을 가지고 돈 벌어먹으면서 그렇게 자꾸 도망을 가 이렇게 막 그저 저한테 막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세계 한 200개국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왜 돈 안 되는 문화재를 왜 공부했을까? 쓸데없이. 그러다가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아까 전에 문무대왕 봤죠? 그 앞에 가가지고 소주를 2병 먹었습니다. 딱 먹고 그 앞에서 맹세를 했죠. 문무대왕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문화재로 평생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돈 버는 거는 포기하겠다. 아파트 투기 포기하겠다. 주식 하사하는 거 포기하겠다. 포기 뭐 알지도 못하니까 뭐 돈 되는 거는 일체 포기하겠다. 오직 나는 이 얘기로 나가겠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했죠. 여보, 더 이상 내한테 돈 버는 거 기대하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옆길로 나간 적이 없이 이 길로 나갔습니다. 사기겠죠.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0% 확신을 드리고 말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태어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정말 거대한 것이 있고 저는 헬렌 켈러를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 같은 것도 책에서만 읽고 야 대단하신 분이다 했는데 그 현장을 직접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두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우주가 품고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데 이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오늘 사실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현장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문화재 현장에서 그걸 느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는 만큼 보인다.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스타가 됐죠. 이 문구가. 저는 이 문구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다고 생각했죠. 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게.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왜 제대로 아는 것이 됐을까? 제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말하는데 일본 애들한테 35년 때로는 36년 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식민지. 비록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죠. 한 35년 36년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유용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역사를 각색해서 피해의식을 심는다. 뿌리 없는 민족으로 만든다.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 속에 주입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먹혀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여러분들 어떤 공부든 빈 백지 속에는 어떤 그림이라도 그릴 수가 있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이 걸려져 버리면 거기서 고치기는 너무나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애들 젊은 청소년 애들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역사가 어떻고 한국인이 어떻고 주입시키기는 쉬워요. 그런데 첫 번째 주입시키면 그걸 파헤치고 다른 생각을 주입시키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재는 유홍주 선생님이 다 시켜버렸어요. 역사는 탤런트들이 다 해버렸죠. 고려 왕건은 최수종이고 완전히 그죠? 아니 드라마 속에서 역사를 다 배우고 문화재는 유홍주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유홍주 선생 말이 진리가 되고 드라마 속에 최수종 말이 진리가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빗나가버리면 전부 다 어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신 학원에 나오는 이런 국사스님 강의가 그분들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강의 잘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강의를 하면 좋은데 왜곡된 강의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코미디는 왜곡돼도 상관없는데 역사를 왜곡시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를 만약에 정복했을 때 우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과연 정복하고 있을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식민 정책을 할 때 거슬리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조선어 말살 사건이죠. 한국 조선인들에게 조선어를 사용하게 하지 말자. 두 번째, 역사를 왜곡시켜야 된다. 세 번째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풍수에 미치는 거죠. 저 풍수를 만약에 미신으로 취급해버리면 쟤들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뭡니까? 정신 자체가 희미해지겠다.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세 번째, 조선의 풍수. 그래서 풍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세 번째, 조선의 풍수. 야, 임마, 풍수는 무조건 미신이야. 야, 그게 미신이야. 그걸 아직도 믿니? 그게 지금까지 먹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야, 풍수 그걸 믿냐? 미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재벌가에서 무덤 설 때 풍수 안 보는 재벌가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고관직들이 좋은 건물 지을 때 풍수 안 보고 짓는 건물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일단 이야기는 항상 뭡니까? 풍수는 미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죠? 자, 미신. 특히 미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덤 아닙니까?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덤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 풍수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느냐 여기에다가 좀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이 세 가지 속에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뭡니까?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 가지를 극복하셔야 되는데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역사나 풍수 역사책 자체가 여러분들 왜곡됐다는 것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수도 마찬가지 현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나라 우리 조상들이 일고 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앞으로 100년, 1000년 잘 나가려면 마지막 남은 우리들이 용기가 있어야 돼. 이제 용기가 기존에 있는 지식이라도 이것이 과감하게 잘못됐다면 그걸 타파하면서 그걸 이제 뒤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들부터 이제
우리들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우리 밑에 애들은 이 자체를 몰라요. 이제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양 문물 자체가 그냥 우리 문화인 줄 알고 그냥 함몰돼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봐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마지막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실 때 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서 문화재를 보시는 거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쓴 책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자는 거죠. 조상들의 시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냐? 예스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재를 봤는데, 그리고 모든 책에는 외국인의 시선이 그대로 지금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상들의 시각으로 바꾸자. 두 번째, 절대 풍수를 관광하지 말자. 풍수가 우리 문화의 일부이니까 저 풍수를 우리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서 풍수를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말고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세 번째는 반드시 집에서 공부하시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자. 현장 답사에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첫 번째 가지고 4시간 강의, 두 번째 가지고 4시간 강의, 그렇게 하고 반드시 현장 가가지고 또 문화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를 우리 시각으로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할 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 방위 표시할 때 1번으로 합니까? 2번으로 합니까? 방위 표시할 때. 대부분 방위 표시할 때. 여러분 대부분 방위 표시할 때 1번이죠.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에는 1번으로 합니다. 1번, 그죠?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 1번이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4자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북쪽을 이제 이렇게 1번처럼 하죠. 북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위 표시가 어느 게 맞냐 하면 2번 하는 놈이 병신이죠. 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번으로 배웠으니까요. 1번이 절대 진리입니다. 보세요. 절대 진리. 모든 방위 표시가 뭐예요? 다 북쪽이 위죠. 다 북쪽 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몸에 딱 배어있어요. 우리 애들은. 이게 진리입니다. 공간을 바라보는 진리. 이렇게 말해야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있는데, 유목민족은 여러분들 유목민족은 이동을 자주 하는데, 특히 사막지방 같은 데는 낮에는 더워서 이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밤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북극성이죠. 별자리 아닙니까? 별자리.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저렇게, 그죠? 저렇게 북쪽을 제껴두고, 농경민족은 이렇게 남쪽을 이루어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입니까? 북경 유목민족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농경민족으로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면서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방위 표시를 전부 다 이렇게 하죠. 반드시 북쪽, 어두운 북쪽에서 밝은 남쪽을 바라보는 이런 표시를 가지고 지난 5,000년 동안 모든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모든 역사책에서, 모든 문화재가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주로 모든 책에서도 되어 있고 문화재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렇게 읽으니까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임금이 계시고 하나는 문인들이 있고 하나는 무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신들은 1번, 2번 가운데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신들은. 자, 옛날에 조회할 때 임금님이 앞에 딱 서 계시면 문무양반이라 하잖아요. 옛날 문무양반. 그러면 글 잘하는 문인들이 있고
칼잘 쏘는 무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문신들이 하고 1번, 2번 저렇게 서 있을 때, 글 잘하는 문인들은 1번에 섭니까? 2번에 섭니까? 자, 그럴 때, 자,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기준 볼 때, 여기 성인 2명이요 하고 돈 내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장료 내고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게 서양 시각이란 말입니다. 들어가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서 사찰을 가든 궁궐을 가든 어디 가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서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서양 시각이란 말입니다. 서양 시각. 그런데 우리 시각은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의 주인이 있죠. 주인. 여기 임금이잖아요. 임금 입장에서 무덤에 가면 무덤에 누워있는 임금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앞을 바라보는 게 이게 정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왼쪽이 되고 2번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각이라고 합니다. 서양 시각은 1번이 오른쪽이고 2번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문화재 전부 다가 이렇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고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이 미약한 거죠. 제가 문화재 청장이 돼도 이거는 고치기 힘듭니다. 벌써죠. 대통령이 돼도 힘듭니다. 왜? 벌써 50년 동안 딱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1000년 K-팝, K-드라마가 영원히 이어나가면서 우리 문화의 정점, 뿌리가 뭐냐를 익혀내려면 여기서부터 고쳐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아직 힘이 없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벌써 북쪽이 벌써 바뀌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벌써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가 안내판이 전부 다 반대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코미디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자, 부처님 앞에 절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아비타 부처님이죠. 아비타 부처님, 여기가 관세음보살, 여기가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절할 때 왼쪽에는 지장보살,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는 부처님이 중심인 거죠. 부처님이 앞에 신도를 바라보면서 할 때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 거죠. 이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화재는 사찰에 가든 궁궐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일단은 그 건물에 있는 중심되는 인물, 그분 위주로 그분이 앞을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에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문화재는 반대로 상대방 손님 입장에서 들어오면서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우리 문화재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논문을 썼는데 두 번 탈락당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힘든데 이거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증거 자료를 저는 지금 더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문화재가 정말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한 500회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 일반인들은 제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제 강의를 싫어해요. 아닌데 바꿔야 되잖아. 근데 바꾸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상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조만간에 이걸 유튜브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100만 명만 좋은 질이 맞아 해버리면 이제 나라도 바뀌겠죠.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시도를 제가 이 대표님하고 지금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구상 최고의 여성 갑부가 누구냐 이거죠. 지구상 최고 여성 갑부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마법이 아니고 상상력이다. 재산이 지금 1조가 넘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죠?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과부거든, 과부. 남편 없고, 그죠? 어린애 젖줄 돈이 없어가지고
어린 젖줄도 없어가 아침에 어린애 안고 집 앞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사회보장제도 그 돈을 받아가면서 진짜 궁핍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그 무서운 상상력을 가지고 만드는 책이 이거 아닙니까? 해리포터 시리즈. 이 책 하나 써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돈을 장작 8조, 9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의 그 한계가 어디인가에 나오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영국 신화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책 한 권 잘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다 되는데 그런 상상력, 이 상상력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거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그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그 문화 자원이 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빗자루 하면 그냥 마당 서는 게 빗자루지 않습니까? 빗자루 가고 타고 간다는 건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빗자루가 타고 가는 도구로 되는 순간 뭡니까? 상상력이 발동돼서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상력. 경주 남산에 가시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새벽에 일출 딱 뜨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특히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데 외국인들은 여기가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에 딱 새벽에 가면 진짜 도깨비들이 나올 느낌이 나요.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도깨비들이 정말 나올 것입니다. 이런 거, 그죠? 여기 가면 보세요. 그죠? 사방이 전부 다 사방굴입니다. 여기는 경주의 한해지만 대한민국 전국을 보면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집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데서 상상력, 통찰력을 느끼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꿈꾸는 거 그걸 고민하셔가지고 그걸 이뤄내셔가지고 만약에 돈이 좋다면 해리포터를 능가하시는 그런 책을 쓰셔가지고 진짜 돈으로서도 세계 최고가 되지만 진짜 당당한 여러분의 되시기인데 이 오늘 강의 문화재 공유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죠? 하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